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에 올라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1분기 0.5%에서 2분기 0.8%로 확대됐다가 3분기에 0.6%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로 OECD 회원국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폭 자체는 2분기보다 소폭 축소된 셈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판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주문이 몰리며 1분에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판매가 17%나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늘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많은 66억 달러의 온라인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우리 돈 10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직접 방문해 쇼핑하는 고객은 올해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후 한때 9,518달러, 우리 돈 1,034만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올 한 해만 850% 이상 급등한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주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시장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연내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히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최근 한국 알뜰통신 사업자 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회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CJ헬로가 협회 탈퇴를 결정한 것은 업계 공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을 포함해 협회 회원사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CJ헬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강화 등 정책적 활동을 비롯해 알뜰폰 사업자와 선불폰,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등의 사업자 간 입장 차이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800선 터치를 했고 코스피도 조금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도 특히나 거래소 시장 쪽이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좀 단초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목표가도 10만 원 정도 낮췄는데 이와 동시에 외국계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낙폭이 4%에 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계열사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전체에 투심이 휘청거리면서 오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전기전자 업종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 지수의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휘청할 수밖에 없겠죠. 800선 터치를 한 이후에 낙폭이 커졌습니다. 한때 1%가 넘는 낙폭을 보였다가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조금은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하향 그리고 외국계 매도가 오늘 바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급랭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수의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하루 만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지금도 1.3%에 달하는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500선이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2,500포인트 초반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544포인트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기도 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레포트가 안 좋게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발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왔고요. 2,506포인트대까지 빠졌고 지금도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시점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 매도 오늘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오늘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 텐데 일단 모두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4.4% 빠집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가 보합이고 삼성전자가 4.4% 빠지면 우리 시장은 1.1%나 코스피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급락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 돼 있고요. LG화학도 좋지 못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포스코 그나마 낫고요.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투심 흔들립니다. 네이버도 지금 80만 원대 힘겹게 지지받던 구간에서 80만 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위부터 15위 구간인데 한국전력과 KB금융 지금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요. 신한지주도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확인해보면 791포인트대까지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이제 낙폭 거의 줄이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맷집이 생긴 모습인데 일단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799포인트, 800포인트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급락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784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왔다가 거의 회복 많이 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역시나 개인만이 샀는데 나머지 주체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78억 원 사면서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은 좀 빠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2.44% 올라가고 신라젠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CJENM, 티슈진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소폭 하락하고요. 루엔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미팜 빠지지만 펄어비스 일단 뭐 게임주들 오늘 괜찮고요.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투심이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 쪽 매출 좋게 나온다. 중국에서 뭐 긍정적인 이슈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도 지금 우상향 하고요. 포스코캠텍 조금 빠집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신규 상장 지난주에 됐고요. 2거래일째인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급등세는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 되면 이 종목이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3.91% 빠지고 슈젤이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8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일단은 원화는 오랜만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장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슈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이다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급락하다가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힘듭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쇼크가 지금 거래소 시장을 휘어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코스닥은 그래도 키 맞추기 장세 앞으로 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코스피 지수가 지금 1%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지난 주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뭐 매출액도 예상만큼 잘 나왔고, 뭐 긍정적으로 이제 그 연말 소비 시즌의 수혜를 IT 업종이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좀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했던 해외 IB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면서 좀 오늘 4%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IT주들 물론 바이오주들의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IT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2,550선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도 좀 작용한 데 이어서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둘러싼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뭐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 어떤 정책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이고,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뭐, 코스피는 약보합, 지금 오늘까지 포함하면 좀 마이너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한 13%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 부분 괴리를 좁혀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IT주의 반등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금통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제적 뭐 대응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고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금통위도 물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회복세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3분기에 지금 전분기 대비 1.4% 성장,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연간으로 3% 이상 성장률 달성이 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명의 금통위원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 등을 했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의 그간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금융시장 가격 변수는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레벨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어느 정도로 될지에 따라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갈지 좀 안 좋은 쪽으로 갈지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연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하긴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는 강해져 있지만 최근에 어떤 워낙 강세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내년도 국내 경기 모멘텀을 수출이 좀 둔화되는 측면을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향후에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부분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될 시간인데 이번 한 주 쉽지 않을 것 같다. 월요일만 봐선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어쨌든 사실 특별한 좀 조정 없이 올라왔다는 데 따른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간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의 그림을 봤을 때 IT주는 좀 조정받을 때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업종이 상당 부분 이제 과열로 인식될 만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내에 좀 순환매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IT 장비와 부품주 업종 그리고 좀 최근 중국 관계 개선에 따른 미디어 엔터 또 화장품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정유화학 업종도 충분히 좀 관심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대 소비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저희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시작 전부터 그리고 시작한 뒤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궁금하고요. 오늘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 이거 매출 엄청날 거로 기대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소매 업체 간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날이었는데요. 자동차라든지 아이폰 X, 그리고 가전제품, 게임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스피커, 의료품들이 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개점과 동시에 매점에 들어가는 그 세일 간판 상품을 앞서서 사는 모습은 크게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매장 내 소음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백화점이나 전자양판점이 개설해 놓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인 금액을 비교해 가면서 쇼핑하는 온라인 쇼핑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매출이 중에서 한 40%가 스마트폰에서 일어날 정도로 온라인 또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컨설팅 회사인 그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오늘 사이버 먼데이 그 온라인 매출 규모는 66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월마트뿐만 아니라 메이지, 그리고 제이씨페니, 갭, H&M과 같은 인터넷 판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 오프라인 그 기업들이 대거 지금 이쪽으로 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접속 장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장애 등이 속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우리 금통위도 있지만 오펙 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사우디 정세 급변에 따라서 좀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 경기도 좋고요. 60달러 넘어선 상태입니다. 시나리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르는 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국제 유가 움직임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펙 총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9개월간의 감산 전장에 그 합의한다면 지금처럼 55달러 안팎에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새로운 재료가 나올 경우에는 60달러를 시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산 연장 기간이 9개월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50달러 전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9개월간의 그 감산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펙 총회 뒤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포지션 조정으로 인해서 유가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0달러를 시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OECD 국가의 그 원유 재고가 과거 5년 평균 수준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 1억 한 8천만 배럴 정도를 더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펙 총회에서 생산량 삭감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좀 줄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라든지 리비아가 협조 감산에 동조할 경우에는 유가는 6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안은 아무래도 돌파하기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앞으로 향후 유가는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정한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내는 한 50에서 60달러 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65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산 기간 연장 합의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따 이것 때문에 유류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이 확실해지는 건데 어떻게 연장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2018년 말까지는 연장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오펙 그 핵심 국가인 그 걸프만 국가의 결속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감산 약속을 지킬지도 의문이 되고 있는데요. 걸프만의 맹주인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니파 연합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4위, 5위 국가들입니다. 이들 그 시아파가 상당히 그 연계를 좀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오펙 총회 전에 걸프만 국가 간의 그 비공식 사전 협의를 갖는 게 전통이었지만 올해는 전혀 이런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기름값 안정을 위한 정책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석유 굴착긴 리그기의 그 가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제유가가 투기적인 매수세와 달리 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증시 한번 분위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는데 코스닥 시장만 뭐 그러긴 했었죠. 근데 글로벌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좀 끝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상승이 좀 일어나겠습니까? 네,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그 세계 주시장이 얼마 전까지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 상품 투자 자문이죠. CTA라고 하는 헤지 펀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헤지 펀드의 결산일은 11월 말인데요. 대부분의 환매 요구에 따라서 포지션 조정이 그동안에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달러, 원유 등의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11월 말까지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매 물량은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도 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쳤고요.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지수의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첨단 기술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나스닥 증시에서도 가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코리아 행렬이 10월, 11월 달 두 달만 5조 원이 넘게 자금이 유입됐는데 앞으로도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12월 중순서부터는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모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전까지는 원화도 계속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원화라든지 주가도 좀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이사의 청문회가 이제 현재 시각으로 내일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시사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인사기 때문에 청문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의 독자적인 색깔의 금융정책을 꺼내는 시점은 아무래도 내년 3월 21일 FOMC 뒤에 첫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파월 차기 FRB 의장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현재 엘렌이 추구했던 신중한 금리 인상 추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자산 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미국의 가계 빚은
1160억 달러가 늘어난 역대 최대인 12조 9,6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채무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을 좀 상회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를 슬금슬금 올릴 경우에 경제의 그 역풍을 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차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모순점과 관련해서 세제 개혁이라든지 규제 강화 그리고 성장 자극 정책을 통해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싱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